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3.1 혁명 100주년 아직도 반민특위를 분열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토착 외구 세력이 존재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5.18 망언에는 눈과 귀를 닫은 채 탄핵을 부정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사 인식 또한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황교안, 홍위병 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에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출산율이 0.98명으로 0점대를 기록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쏟아부은 200조 원에 가까운 저출생 대책 예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인구학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에 몰려들지 않고 지방에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출생 대책이다. 그렇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 저출생 대책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역균형 발전은 식상한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으로 폄훼되고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이 더욱 공고해지는 사회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이 사는 것이 스펙인 사회 대신 지방이 경쟁력인 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지역 평등 시대로 국가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제가 토착 왜구라고 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최근에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민특위로 우리 사회가 분열됐다 이런 발언이 했습니다. 역사 왜곡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평화당 대변인이 토착 왜구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비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반민특위의 무산으로 친일잔재 청산이 요야무야된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의 수치스러운 짐으로 남아 있고 우리 사회의 큰 왜곡을 낳은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저하고 역사 인식이 똑같습니다. 역사 왜곡과 폄훼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친일 반민족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극우 세력의 뿌리가 친일 반민족 세력일 수 있습니다. PPT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총리께서 지금 현재 현충원, 그러니까 제1장군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김백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네, 어렴풋하게 합니다. 어떤 분입니까? 네, 친일 논란이 뜨겁게 제기된 분이십니다. 항일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던, 아주 악랄하게 탄압했던 간도 특설대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간도 특설대가 소위 일제 이재희의 전략에 의해서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한국인이 소탕하게 만드는 그런 특설대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묻혀있는 제1장군 묘역은 박정희 묘역 다음으로 서울 현충에서 그곳에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 친일파가 묻힌 제1장군 묘역, 2묘역, 3묘역 그 아래에 임종묘역하고 애국지사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발 아래 잠들어 있는 것이죠. 친일파들에게 어쩌면 무덤에서까지 억압을 받고 있는 형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한 왜곡이랄까 역사의 역전 현상 같은 것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심지어 박정희 장식해명맥이 다카기 마사오죠. 여기도 사실 위키백과나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멸사봉공, 견마 치료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혈서를 쓰고 만주군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제일 친일파들이 제일 상단에 있고 우리 애국지사 묘역들이 잘 밑에 있는데 이거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정부 내부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63명 가운데 63명이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반면에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윤봉길, 이봉창 의사는 서울 효창공원에 묻혀 계시고 이준 열사, 손병희, 신익희, 여운영 선생 등 알만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 그냥 북한산 자락에 흩어져서 묻혀 계셔요. 반민족 친일 행위자들은 국민묘지에 있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근린공원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 어떻게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 내부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그 알베르 까뮤가 그런 말을 합니다. 과거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 사회에 어쩌면 다양한 갈등들이 일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불행한 역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김백일 경남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김백일 묘소 옆에 친일 행적 단적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묘지에도 이런 작업들이나마 해서 후세의 교훈으로 삼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광판 봐주십시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 전에 탄핵 직전에 국무총리였죠. 예결위 질의답변에서 저와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7시간이 최순실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대단히 강하다. 골든타임인 그 위중한 시간에 7시간에 뭘 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최순실과 관련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황 파악하고 부처 보고 듣고 필요한 지시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오전에는 침실에 있었고 오후에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뻔뻔스럽게 이렇게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려 했는데요. 이거 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정확한 상황을 좀 알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뭐 화면 자료 증거가 다 있는 것이니까요. 아쉽게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뭐 예결위 답변이라든지 본회의장의 답변들을 그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국회법 좀 개정해야 되겠는데 개정해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견해 차이가 아니라 명백한 위증을 했을 때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네, 국회 내부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스카이캐슬이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공고해졌어요. 과연 스카이캐슬, 스카이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정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결과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전광판 한번 봐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 차관급 185명 중에 스카이대 대학 출신이 116명으로 60.7%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특별하게 의식을 하지 않았던가 싶은데요. 완화될 필요가 있고 일부러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수도권 러쉬, 지방 사라질 위기에 국가적 위기입니다. 네. 결국 학벌주의에 매몰려서 지방 엑소더 생겨에 문재인 정부가 기름칠하고 있어요. 이거 좀 고쳐져야 될 건데 이렇게 선후배 끌어주기 같은 값이면 선후배 그러면서 인사참사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일부러라도 지방대학 출신들을 이렇게 조금씩 안배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 완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잡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잡대. 뭐 들어보셨어요? 뭡니까? 지방의 잡스러운 대학이랍니다. 요즘에 SNS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잡대 출신입니다. 촛불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라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출생 대책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은혜 교육부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셨어요? 예, 전부 다 본 건 아니고요. 일부 봤습니다. 올해 스카이대학 입학생 중 10명 중 4명이 서울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66%가 수도권 출신입니다. 서울 지역 고등학교 학생 수 비율이 얼마인가요? 17%. 17%인데 40% 스카이대학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전광판 한번 봐주세요. 또 다른 내용이 9분위, 10분위 이 학생들의 스카이대학을 분석을 해보니까 9분위, 10분위 말하자면 상류층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남, 서울 사는 게 스펙이 돼 있고 거의 부의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국가적인 존망에 걸린 문제니까 총리께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대책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앞서 오영훈 의원님께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여전히 학벌, 학력 위주의 대입 경쟁 위주의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아직 이것이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나 시스템의 전환이 되고 있지 못해서 그렇게 전환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대학의 9분위, 10분위의 상층이 46%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국가적인 존망에 걸린 문제입니다.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의 지적과 문제인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완전히 차단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의 불패 신화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문제가 핵심이죠. 어찌 보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두환의 법정 출석 때 전두환 사죄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난 뒤에 베레모를 쓴 극우 단체 인사들이 학생들과 교사들을 겁박하는 집회를 그 앞에 열었습니다. 초등학생 교사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네, 당연합니다.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특히 5.18의 현장이었던 광주에서는 아이들이나 교사들이 상처받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일 날에도 관할 광주교육청과 또 경찰에서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할 교육청과 또 경찰과 함께 더 대책을 강구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빨갱이, 5.18 빨갱이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광화문 텐트 농성장 우리 5월 어머님들 커터칼로 찢어내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까지 위협하는 이 극우 테러의 단초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이게 해방공안에서 서북 청년단은 후회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서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일제의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렇게 역사적인 왜곡이나 또
잘못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제가 사회부총리로서 아이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이런 상처받는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 인식과 역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 이거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용역 타당성 지정 검토 용역이 연기됐고 공개도 안 되고 또 이게 뭔가 좀 숨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고민은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가동이 돼 있고요. 6월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도 원래 3월에 열겠다는 것이 또 6월로 연기됐어요. 예. 6월이 정상적으로 열리겠습니까? 네, 상반기 안에. 이게 객관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서 결정되면 심각한 지역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있습니까?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네. 예. 100만으로 산정했는데 100만으로 산정하면 서울의 고향 수원, 용인 결국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전형적인 탁상 행정 아닌가요? 100만에서 한 명 모자라면 안 되는 건가요? 성남이 97만인데 성남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인구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 소재지가 없는 전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66만이지만 실제 생활 인구는 한 93만 6천 정도 빅데이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서울에서 거의 생활하고 지역에 잠만 자는 곳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거 정부가 이런 100만원 기준을 갖고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하고 전형적인 탁상의 행동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그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 늘 어렵습니다만은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단일 기준만으로 해서 가장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도에는 광역시도 없는 도가 2개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등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가 돼서 이번에 이 법안 심의가 끝나기 전에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구 기준으로만 가면 결국 수도권의 모든 것들을 다 집중시킬 수밖에 없고 지방은 계속 해와가지고 예,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